튀김, 지나친 설탕, 지나친 단백질, 안 좋은 지방들, 걔네들이 장을 자극하게 되고 염증 물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걔네들이 해독이 안 돼요. 해독 안 된 피가 또 가서 찌꺼기로 나중에 되겠죠. 결국 쌓여가지고 혈관을 막게 되고 지방을 또 쌓게 되고 뇌를 터뜨리든 심장을 폭발시키든, 그러면 유산균 아무리 챙겨 먹고 식이섬유 아무리 좋은 거 챙겨 먹고 해봐야 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특히나 장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음식 조절만 잘해주면 장 관리는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조절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음식이 그럼 뭐가 문제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선시대 때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일단 괜찮다. 그냥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 때 못 먹었던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밥을 많이 먹거나 고기를 많이 먹어도 돼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먹어도 돼요. 근데 그때 후라이드 치킨이 있었을까? 고기를 먹어도 삶아서 먹거나 신선한 회로에서 먹거나 구워서 먹더라도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먹거나, 지금 또 삼겹살을 제가 먹지 말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어떤 처리를 많이 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죠. 아이스크림이 있었을까? 아마 있어봐야 얼음 쪽쪽 빨아먹는 정도였을 거거든요. 지금의 아이스크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얘를 화학적인 처리를 엄청 해가지고 미각으로 뇌를 속이는 작용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말씀드리면 아는데 힘들어요. 한 번씩 그런 걸 먹어줘야 힐링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한 번씩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튀김, 지나친 설탕, 그리고 지나친 단백질, 안 좋은 지방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몸에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걔네들이 장을 자극하게 되고, 장 자극해서 나쁜 염증 물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피를 통해서 간으로 가요. 걔네들이 해독이 안 돼요. 해독 안 된 피가 또 가서 신장에서 못 걸러주겠죠.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걸은 피가 혈액순환을 잘 안 되게 만드는 찌꺼기로 나중에 되겠죠. 얘네들이 결국 쌓여가지고 혈관을 막게 되고, 혈관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이 못 견디게 되다 보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지방을 또 쌓게 되고, 그게 내장 지방이 형성되는 걸 보고, 얘네들이 잘못돼가지고 축적되고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전체의 순환을 막게 돼가지고 뇌를 터뜨리든 심장을 폭발시키든 내 몸을 부종을 자꾸 만들든 나는 알 수 없는 면역계 질환을 일으키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소급해보면 결국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의 나를 만든 거니까, 그 중에서도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거, 식사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 변 색깔 중에서 좋은 색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부르면 황금색 이러거든요. 황금색은 어린아이들의 변일 때는 맞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음식이 다 변하기 때문에 황금색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갈색이에요. 이 정도 색깔이 되겠네요. 우리가 보통 어릴 때 크레파스 빌릴 때 똥색 달라고 할 때 그 색깔이에요. 그래서 황금색 변처럼 노란 변을 성인이 본다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녹색 변을 지나치게 많이 본다면 간이라든지 담즙 쪽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검은색 변이 묽게 나온다면 위장에 출혈이 있거나, 혹은 붉은색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빨갛게 진짜로 나온다면 출혈이 대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장의 상태가 변의 색깔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런 색깔 정상적이냐를 보고, 그 다음에 변이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죠? 일어나서 한번 보면 돼요. 관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쓱 보면 이게 풀어져서 둥둥 떠다니는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위쪽에서 살짝 찰랑찰랑한 정도로 모양 있는 것들이 바나나처럼 살짝 놓이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닦잖아요. 한두 번 닦으면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 번 이렇게 질척질척하게 닦이시는 분들은 내 장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전날 뭐 음주를 했다든지 너무 일을 많이 해도 장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일주일, 2주일 뭐. 그리고 사실 거의 매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1년에 한번 대장 내시경 받고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암이십니다. 어느 순간 폴립 많이 떼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은 내 생활에서 음식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요즘 힘들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신다면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혈자리는 그냥 배를 자극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배 같은 경우에 내가 눌러보다가 불편한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딱 편편하게 돼 있으면 긴장돼 있으니까 잘 안 눌러지고요. 약간 숙인 상태에서 깊숙하게 꾹꾹 눌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좀 불편하네? 이런 곳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숨을 후 내쉬면서 손가락을 쭉 깊이 넣으세요. 넣을 때 거의 이 한마디 정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쑥 깊이 넣고요. 후 내쉬면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러기를 10초 정도만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살 풀려요. 이게 마사지 할 때도요, 경락 마사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위에 가서 막 공격하는 마사지보다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는 마사지가 훨씬 더 고급 마사지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집어넣고 가만히 이 속에 있는 장이 말하는 소리, 내가 불편했지 그러면서 풀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살짝만 누르고 계세요. 10초 정도 있으면 얘가 그래 고마워 하면서 이제 스르르 풀릴 거예요. 그 작업들을 내가 있는 곳들을 한 서너 군데를 잡아서 좀 전에 작업을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속이 편안하게 꾸르륵 하면서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녁에 잘 때요,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배를요 계속해서 한 30번 이상 쓰다듬어 주기만 하셔도 돼요. 다리를 굽히고요. 그럼 배가 좀 편안해지겠죠? 그냥 슬슬 배 겉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압력을 주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문질러 주면 대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이기도 한데,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설사 있는 분들이 조금 편안해지고요. 이 방향으로 해주면 변비 있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해져요. 소장의 기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의학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녁에 주무실 때 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배를 접었다가 폈다 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예를 들면 요가 자세에서 다리를 구부려서 아기 자세처럼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고 있다가 다음에 쭉 삼각 자세로 펴주고 하는 동작들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장에 좋은 자세로 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자세처럼 내 배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좀 있다가 실제로 배가 꾸르륵 하면서 가스가 배출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등을 쭉 펴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한번 펴줬다가 다시 장을 눌러줬다가 하게 되면 가스가 배출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급동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는데, 급동일 때 팔 안쪽에 이 부분에 혈자리들이 있어요. 특히 폐와 관련된 공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팔 안쪽에 있는 부분을 꽉 누르기만 해도 약간 좀 참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성 과민성이다 그러면 5번째 손가락의 겉에 있는 손목의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 안쪽이에요. 안쪽 부분을 강하게 콱콱 눌러주는데 그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급동을 참을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편안하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장이 펴지는 편안한 동작이라서 그래요. 근데 급동을 참을 때는 장을 딱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항문을 딱 조이는 이 자세, 보통 똥 참을 때 이렇게 이러고 참잖아요. 이 자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장이 딱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동 참을 때는 딱 다리를 꼰 상태에서 허리를 펴서 항문을 딱 조이고 그 상태에서 혈자리를 딱 눌러주면 좀 편안하게 몇 분이라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디다가 이런 정보를 올려드렸더니 실제로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는 인사가 몇 개 달린 걸로 봐서는 많이 응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채소들을 먹을 때 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인데, 이 식이섬유 중에서 저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장에 직접적으로 자극 주는 것은 불용성 식이섬유들인데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들이죠. 얘네들은 거친 음식들에 많긴 해요. 예를 들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들의 껍질 부분이죠.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망고를 사준 적이 있거든요. 망고를 사줬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몇 개 안 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알맹이를 주고 저는 껍질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껍질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야, 이게 식이섬유가 미치도록 많구나. 그 다음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껍질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것들이 저는 해초류들인데, 해초류에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안 녹는 거랑 물에 녹는 것들도 많아요. 물에 녹는 거는 어디에 녹냐면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피도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곡식 중에서는 귀리 식이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 두 가지 식이섬유가 많게 되면 장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조절한다는 것은 결국 장 속에 있는 염증들이 널뛰게 하는 걸 막는다는 거거든요. 인슐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어떻게 하면 잘 섭취해 줄까가 중요하고, 그래서 곡식 중에서는 귀리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좋겠고, 옛날에는 당뇨 있으신 분들만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당뇨가 없더라도 이게 좋다는 거 알잖아요. 오트밀이라고 하는 걔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챙겨 드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해초류들 평소에 많이 드셔주시면, 해초류들이 먹으면 미끌미끌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훨씬 더 미끈하게 이렇게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단 장은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좋은 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챙겨 드셔도 안 좋은 걸 먹는다면 좋은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죠.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인데 좋아지려면 무던히 노력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성적들도 그렇잖아요. 시험 망치는 건 놀기만 해도 망치는데요. 좋아지려면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장의 기능이라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을 먹는 순간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망가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유산균 아무리 챙겨 먹고 식이섬유 아무리 좋은 거 챙겨 먹고 해봐야 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안 좋은 것을 조금
조금 챙겨 먹으면 좋은 걸 이만큼 먹었을 때보다 얘가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안 좋은 것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 먹지 말자.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먹었다면 그럼 일주일에 3번만으로 줄이자. 요 결심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절하는 운동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절하는 운동이 장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하면서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운동이라서 하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이지만 도움되는 운동이 발차기 운동들이에요. 그렇다고 발차기를 태권도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무릎으로 이렇게 드는 운동이에요. 서서 무릎을 그냥 이렇게 허리춤 이상으로만 들어올리기만 해도 이게 들어올릴 때 복부가 탁탁 수축이 되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주 해줘도 장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되고, 원래는 유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승마 같은 운동을 하면 장이 미치도록 자극되거든요. 정말 강하게. 그 다음에 절하는 운동들. 근데 이런 운동들은 운동을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 평소에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다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운동만 해주셔도 장이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겠습니다.